님의 발언 있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온 지 꼭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도 열심히 하고 국민들께서도 정말 잘 대응하고 계십니다. 우한에서 귀국하셨던 국민 한 분께서 나라가 있다는 사실에 큰 위안을 받았고 강한 국가와 능력 있는 정부의 중요성을 절감하셨다고 말씀을 하신 걸 기사에서 봤습니다. 코로나19 방역과 치료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의 의료진에게 이보다 더 큰 격려의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 일자리가 늘고 살아나는 경제에 코로나19 사태가 너무 큰 부담을 주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 문화 관련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기화되면 경제 활력화 동력을 잃을 우려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에 이어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 지방정부 합동회의를 개최해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를 포함한 파격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발빠르게 실행에 옮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단골집 소개, 파도타기 등 정부의 민생 활력화 노력에 함께 나서 주시고 계십니다. 정부를 믿으시고 이 비상한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데 같이 해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상황인지라 조용하고 소박하게 선대위 발족식을 열 예정입니다. 어제 공관위도 18개 지역 경선 2개 지역을 전략지역으로 선정하는 등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현역 교체는 우리 당 의원이셨던 문희상 의장님 등 불출마 의원님이 20명을 좀 넘습니다. 몇 분이 더 용단을 내려주실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20%가 넘는 현역 의원들이 이번 총선에 참여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은 향후 4년간 국회대원 국회를 만들 수 있는가를 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기에 조용하지만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질서 있는 혁신 공천과 공정, 혁신, 미래를 향한 정책 공약을 개발해서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절실한 마음으로 진실하고 성실하게 겸손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창당 후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나온 말이 대통령 고발 검토라니 참으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당의 정강이 국정 발목 잡기이고 정책이 대통령 고발이 아니고서야 어찌 창당 다음 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국정농단과 탄핵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아무런 반성도 없이 다시 모여서 그저 국회의석도 얻자고 묻지마 통합을 하고 또다시 코로나19 특위 등 비상상황 극복 제안에는 정략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거 회계 묻지마 통합당이 21대 국회 다수의석을 얻는다면 국정농단의 반복과 대한민국의 퇴보를 가져올 것이 뻔합니다. 이런 도로 새누리당 탄핵 정당으로는 국가의 미래도 통합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국정농단과 탄핵에 대한 반성, 지난 2년간의 국정 발목 잡기에 대한 자기 성찰을 먼저 하고 정부 비판도 하고 견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발생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미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리 대비한 대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퍼스트 웨이브에 잘 대응한 만큼 세컨드 웨이브도
잘 대응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방역 당국을 믿고 성숙한 대응을 해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질병 발생 자체를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국가의 대응 역량과 또 의지에 따라서 질병의 확산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동 대처 잘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1차 의료기관과 중소병원까지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촘촘한 방역체계 구축에 힘써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방역당국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을 향한 비판적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민주당 구성원 모두 국민을 향해 귀를 열고 겸손하게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이번 총선은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의 운명이 걸린 절체절명의 승부의 시간입니다. 정성을 다해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또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국민의 말씀을 더 절박하게 듣고 또 반성할 것은 반성하는 것이 옳다는 우리 국민의 지적은 지체 없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곧 선대위가 출범합니다. 국민의 말씀부터 잘 듣는 경청 선대위 또 한없이 낮은 자리를 찾아가는 겸손한 선대위가 돼야 합니다. 경청으로 빛나고 또 겸손으로 돋보이는 우리 국민들의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이해찬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미래통합당이 창당 첫 일정부터 대통령을 고발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난장판 선거를 치르겠다는 속셈을 거침없이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과 검찰을 총선 정쟁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번 선거가 민생 총선이 돼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마음의 반대로 극한 정쟁으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미래통합당은 고발 방침을 밝히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관여한 어떤 근거도 없다는 점을 스스로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공소장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관여됐다는 부분은 나오지도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을 고발하고 또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검찰에게 나라를 뒤흔들 칼자루를 쥐어주겠다는 음모적 기획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국민과 민생에는 한없이 겸손하겠지만 허위와 정쟁과 정치 파괴 행위에는 우리 민주당은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오늘 노태학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는 날입니다. 노 후보자는 탄탄한 법이론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재판을 하는 법률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기본권을 중시하는 이런 판결도 힘써 왔습니다. 오늘 청문회가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검증하는 국회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극단적 정쟁의 장으로 삼아왔던 이런 행태 역시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고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해서 야당이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박주민 최고.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됐었던 현직 법관 7명이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형사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서 이렇게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이 어떤 것입니까? 다 아시겠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재판 거래를 위해서 재판을 조작하고 특정 판사를 사찰하고 법원 내부의 정보를 유출하는 사상 최악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입니다. 이 영향으로 쌍용자동차나 KTX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까지 끊었고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은 그 결과가 바뀔 수도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중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도 지난해 3월 이들이 재판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들을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었던 것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지켜져야 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판사들 역시 무죄 추정의 원칙은 적용받아야 할 국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법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이들이 행한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이들이 다시 재판 업무에 복귀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행한 재판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국민이 수긍하겠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신뢰를 위해서 이번에 조치를 철회하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회의 때 남윤순 최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저 역시 임미리 교수에 대해서 한 번 더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저는 이번 사건이 사과만 해서 끝날 일이 아니고 비판만 해서 끝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여야 모두 표현의 자유가 소중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인정, 전략적 봉쇄 소송에 대한 차단 등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에 여야 할 것 없이 함께 나서자는 제안을 야당에 드리고 싶습니다. 말이 아니라 제도적 개선을 통해 각 당이 가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자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의 실질적 확대에도 기여하자는 것입니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법안들이 이미 여럿 발의되어 있고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다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만큼 충분히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함께 나서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강훈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압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 전용기를 투입했습니다. 어느 지역 어떤 상황에서도 정부가 함께 하겠다 하는 믿음을 국민들께 드린 계기가 됐다고 믿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두고 외신들은 돋보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 언론이 아베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배워야 한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비상한 처방이 필요한 비상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봅니다. 한 세 가지 정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수출기업을 지원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굉장히 잘 대처하더라도 국제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것이 국내 경제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중국이 차지하는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에 4.3% 수준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16.3%로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수출 시장이기도 하지만 부품 조달 시장이기도 한데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또한 현재 이제 정부가 운영하는 예비비는 1.4조, 그다음에 목적 예비비 2조 원 정도인데 이게 이제 한도가 정해져 있고 또 이 예비비를 전부 코로나 대응에다만 쓸 수도 없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정부가 정교한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굉장히 재원 규모를 과감하고 폭넓게 선제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대책과 함께 정부가 금융 시스템 전반을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 굉장히 저는 중요한 부분인데 간과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중에 1,100조 원 정도의 유동자금이 다니고 있는데 이 돈이 전부 부동산으로 몰려다니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현재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산업 자금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것이 금융 시스템을 개혁해서 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11개 유니콘 기업이 있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국내 자본으로 이루어진 것은 2개입니다. 나머지는 다 해외 자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국내 부동자금들이 이렇게 혁신 벤처 산업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물꼬를 틀어준다면 이것이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있다고 믿습니다. 정부는 이 두 가지 정책을 일관되게 밀고 나갈 것을 주문하고요. 또 당도 최대한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중파 시사 프로그램이 나경원 의원 자녀의 스펙 의혹과 관련해서 집중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해당 방송은 나 의원 자녀들의 논문 표절 의혹, 특혜성 해외 연수 의혹 등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나경원 의원 이에 대해서 가짜 방송의 여론몰이라며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나 의원의 자녀 특혜 의혹이 불거진 건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시민단체에서 지난해 9월 첫 고발을 한 이후 지난달까지 10차례나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 54일 만에 여론에 떠밀려 고발인 조사를 하고는 수사에 손을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검찰 공정수사 척구 특위위원장으로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선택적 정의, 선택적 수사는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 검찰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구수대 악습입니다. 입시비리 의혹을 대대적으로 수사하던 검찰이 왜 나경원 의원 앞에서는 멈춰선 것인지 국민들께서도 묻고 있습니다. 마침 나경원 의원도 법적 조치 강구를 언급한 만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공정한 검찰권 행사는 검찰이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개혁에 동참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미래통합당이 1호 공약으로 장병월 2박 3일 외박을 발표했습니다. 장병의 복무와 관련된 부분은 국가안보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이 군의 전력 공백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월 2박 3일 외박 공약을 추진하는 것은 총선에서의 표를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과거 국방부의 일가 후 외출, 개인 휴대전화 사용 등 개인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발표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긴박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군기 해이와 임전태세에 큰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고 논평을 한 바 있습니다. 덧붙여서 정부의 이런 조치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젊은이들 표 때문에 하는 짓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1야당의 안보에 대한 입장이 선거에서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든든한 안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든든한 안보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정치란 말이 최근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도 정치의 영역에서 청년을 언급했습니다. 당의 청년미래연석의 의장으로서 저도 청년 정치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청년 정치는 나이가 젊은 사람이 하는 정치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청년 정치에서 생물학적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년 정신일 것입니다. 저는 청년 정치란 기득권이나 사회의 통념에 비판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주는 정치라고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99명이 예라고 말할 때 혼자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청년 정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99명과 같은 집단에 속해 있다면 더 큰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노무현 정신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청년 정치 활성화를 주장해온 사람으로서 저 스스로 청년 정치의 정신을 실현해 왔는지 되물어 봅니다. 김남국 변호사님께도 스스로 정치의 영역에서 청년의 정신을 실현해 왔는지 되물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29번째, 30번째, 31번째 환자가 해외 여행력이 없고 정부의 방역 감시망 밖에서 발생한 환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올라오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질본에서 보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확진자의 동선 파악 및 역학조사 결과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라고 판단된다면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레드, 즉 심각 단계를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증상이 경미해도 전파력이 높아서 국내에서도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 체계 및 방역 대책을 강화해서 확산을 적극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국내 병원에 입원 중인 모든 폐렴 환자에 대해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방역망을 더 촘촘하게 하여 해외 여행력이나 접촉력이 없는 환자도 놓치지 않기 위한 것으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학기 개강에 따라서 국내 입국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텐데요. 많은 대학들이 개강 시기를 연기하였지만 입국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 등 철저히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의 경우에도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도 20여 명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도 오염지역으로 지정해서 특별 입국 절차를 시행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후에 그 지역사회 확산에 대한 대비한 여러 가지 절차를 저희 당의 코로나19 대책특위에서도 논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 문제와 관련된 언급을 하셨습니다. 노동과 관련하여서는 시간이 걸려도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조합의 합법화를 변함없이 추진할 것, 그리고 노동계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화의 무대를 외면하지 말아달라는 당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반면 구자유한국당에서는 노동과 관련하여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시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노동개혁, 또 다른 말로는 노동계약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성장을 빌미로 시운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 등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노동 존중이라는 말은 노동조합의 우대는 아닙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노동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생존을 이어가고 행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폄하되어 있고 소외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 누구나가 노동을 통해 삶을 영위하는 그런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 정상 국가로 가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보는 노동의 관점은 과거보다 많이 변화하고 국민의 삶을 담아내는 노동의 가치,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국민의 희노애락을 담은 노동 공약을 총선 공약에 담아 국민과의 약속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우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정부의 방역이 실패했다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확인된 감염 환자의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데 따른 우려에서 나온 최대집 회장의 지적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은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과거 저희들이 신종플루, 메르스 등 바이러스 재난 사태에서도 경험했듯이 과도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결코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11일과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기구가 주최한 관련 포럼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및 잘 정리된 한국 자료를 WHO 본부가 먼저 요청해 와서 우리 정부 연구진들이 직접 참석해서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중국과 일본 등 인접국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처 능력이 WTO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정부와 방역당국은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보다 더 철저한 방역 대책을 수립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모든